지도 위에서 한 국가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최첨단 방공 시스템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광경을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드론 몇 대가 적진을 공격했다는 단편적인 뉴스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소속 라자르 그룹이 도네츠크 리만 지역에서 러시아 장갑차 14대를 폭격하고 대당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러시아의 핵심 방패 부크 M2와 부크 M3를 하이마스의 텅스텐 B로 찢어버린 안보 대참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적이 삽을 들기도 전에 사형 선고를 내린 드론 연대의 정밀 타격과 대규모 공세로 전환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대역전 시나리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 러시아군이 뇌사 상태에 빠졌는지, 그리고 왜 하르키우의 안개가 전쟁의 마지막 변수가 되고 있는지 그 전율 돋는 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2026년 1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소속의 정예드론 운용부대인 라자르 그룹은 도네츠크 리만 방향에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자신들의 점령지 내부로 대규모 기갑부대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새로운 주둔지에 도착하자마자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경납고와 방어시설을 구축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어벽을 채 완공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연대는 이미 하늘 위에서 그들의 좌표를 하나하나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소리 없이 다가온 우크라이나의 중대형 공격 드론들이 지상에 줄지어 서 있는 러시아 기갑 차량 14대를 향해 정밀 타격을 가하는 장면을 말입니다.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습격으로 장갑차 1대가 완파되었고 나머지 13대가 심각한 손상을 입어 고철 더미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자신들의 후방이 안전할 것이라 믿고 방심했지만 라자르 그룹의 공중 정찰팀은 적의 이동 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하여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 파괴를 넘어 러시아군의 병참과 이동 능력에 심각한 마비를 불러온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리만 전선의 포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공중방어망을 책임지는 가장 소중한 자산인 부크 M2와 부크 M3 자주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포착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러시아 군부가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하늘의 눈이자 방패입니다. 부크 M2는 대당 약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에 달하며 최신형인 부크 M3는 무려 4,500만 달러, 약 600억 원의 몸값을 자랑합니다. 합쳐서 1,000억 원이 넘는 이 천문학적인 자산들이 하이마스의 정밀 타격 앞에 단 1초 만에 기화해버렸습니다. 정찰 드론이 이 값비싼 방공망 시스템을 끝까지 추적하여 주차 위치를 확인한 순간 하늘에서는 하이마스의 텅스텐 B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텅스텐 B는 수만 개의 작은 금속 구슬들이 공중에서 폭발하며 쏟아져 내려 적의 레이더와 정밀 기기를 벌집으로 만드는 잔혹한 무기입니다. 부크 시스템의 미사일 발사관과 핵심 통제 장치들은 이 텅스텐 파편들을 막고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000억 원의 자산이 증발한 순간 러시아의 공중방어선에는 회복할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은 아무런 방해 없이 러시아의 심장부를 조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방어적인 차원을 넘어 전술적인 배수진을 의미합니다. 침공 4년 차에 접어든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와 점령지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략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 수위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재하는 평화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오직 실력으로 전쟁의 비용이 우크라이나 영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휘소와 보급망을 파괴하여 적의 신경계를 끊어버리는 이들의 전략은 현대 전쟁의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이자 시민단체 플러스 브라바의 공동의장인 디트로 스네이오프는 이번 작전의 성공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세 전환을 알리는 서막이라고 분석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미 지난 12월과 1월 사이 쿠판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진격 발판을 완전히 제거하는 성공적인 반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쿠판스크 해방과 교두보학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륙 깊숙이 진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결정적인 성과였습니다. 스네이오프 의장은 하르키우 지역 해방 당시 압도적인 기세가 이제 전 전선으로 확대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합니다. 국지적인 습격에서 대규모 기동전으로의 전환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사령관 알렉산드르 피벤코 역시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피벤코 사령관은 하르키우 지역, 특히 포크로스크 방향에서 대규모 반격 작전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포크로스크의 상황이 현재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은 특정 반격 임무를 위해 정예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적의 기동 범위를 제한하고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진지로 유도하여 일거에 사살하는 유인 선멸 전략입니다.
러시아군은 자신들이 우방의 거점을 점령하러 가고 있다고 믿겠지만 사실은 이미 완성된 거대한 죽음의 덫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장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날씨라는 거대한 변수가 전선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짙은 안개는 러시아 보병부대의 은밀한 침투를 허용하는 장막이 되고 있습니다. 안개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눈이라 불리는 정찰 드론 활동이 제한되면서 적의 위치를 탐지하고 표적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 이러한 최악의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개가 시야를 가릴 수는 있어도 우크라이나 영웅들의 승리에 대한 집념까지 가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하르키우 지역의 딕탄이 마을 근처에서는 러시아 소규모 보병부대가 국경을 넘으려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대변인 안드레 뎀첸코에 따르면 이번 습격은 소규모 보병부대를 이용한 전형적인 침투 전술이었지만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적군을 발견하는 즉시 전멸시켰습니다. 러시아는 전투 지역을 확대하고 국경수비대 진지를 공격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불굴의 용기 앞에 그들의 성과치는 영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뎀첸코 대변인은 적이 국경 침범을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철벽 방어선은 단 한 치의 땅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르키우 지역의 사우트니츠키 카자치 국경 마을 인근에서는 현재 적군의 특별한 활동이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대비해 전열을 재정비하거나 병력 부족으로 인해 공세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전날 점령군이 부찬스키 후티 정착촌 방향의 국경 초소를 공격하려 시도했지만 수많은 사상자만 내고 비참하게 패퇴했다는 소식은 현재 러시아군의 사기가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정교한 덕과 국경수비대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전투의 승패를 넘어 러시아의 침공 엔진이 사실상 파산했음을 의미합니다. 수조 원의 자본을 들여 만든 최첨단 방공망이 드론 한 대와 포탄 한 발에 무너지는 현실은 푸틴 정권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새로운 영토를 점령할 전략적 능력이 없으며 현재 점령한 지역조차 지키기 힘든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과 자신들의 혁신적인 드론 기술을 결합하여 현대 전쟁의 패러다임을 물리적 파괴에서 시스템적 마비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이것은 안보의 정석을 다시 쓰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최첨단 방공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통제권과 정보력을 상실하면 순식간에 고철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우리 역시 국가 핵심 시설의 보안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인기 기술을 이용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도 결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동유럽의 안개 속에서 벌어지는 이 사투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생존 전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리만 전선의 포성과 부크 시스템의 폭발음은 독재의 종말을 알리는 마지막 경보음입니다. 러시아군을 유인해 섬멸하는 우크라이나의 정밀한 반격은 이제 대규모 공세로의 전환이라는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연의 안개가 일시적으로 시야를 가릴 수는 있어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쟁취할 승리의 빛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가장 장엄한 반전의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6년의 이 대격변은 전 세계 질서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강력하게 재편할 것입니다. 과연 우크라이나는 이번 대공세로 잃어버린 모든 영토를 되찾고 진정한 평화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군은 이 전멸의 시나리오 속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역사의 승자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지혜를 짜내고 불의에 맞서 용기를 내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위대한 행진이 끝나는 그날까지 전 세계의 시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유럽의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의 진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압도적인 무력보다 더 무서운 불굴의 의지 앞에 무너질 침략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뉴스의 한 장면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자유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사투는 곧 우리의 평화와도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냉철한 팩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시사 분석가 K팩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추적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